인물중심, 기업 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박보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다음 단계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박영선 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 그 승부처가 무엇일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비즈니스포스트의 류근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입니다. 네, 그 박영선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중소벤처기업부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 장관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그 스타트업 육성, 그리고 제2벤처붐,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강화, 이런 여러 가지 정책과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박영선 장관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 그 승부처로 보고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요?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박영선 장관은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를 위한 정책을 대단히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의회를 설치해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품목들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판로를 보장받게 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연구 개발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박영선 장관은 또 소재 부품 장비 스타트업 100곳을 육성한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언젠가 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박영선 장관이 그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부품을 왜 사주지 않느냐, 이런 문제로 논쟁을 벌였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박 장관은 중소기업도 불화수소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왜 대기업이 안 사냐, 이런 거를 얘기했고, 최태원 회장은 물론 만들 수는 있다, 그러나 품질이 문제다, 이런 것으로서 이야기를 오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이 일이 있고 난 뒤 박영선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첫 술에 배부를 수 있을까요? 만약 20년 전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줬다면 지금 상황은 어땠을까요? 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 그러면은 사실 좀 힘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일본 수출 규제로 해서 그 소재, 부품, 장비에 관한 국산화가 굉장히 절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박영선 장관의 좀 승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보이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 협력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보면은 앞으로 박영선 장관은 행정 능력을 검증받고 다음 단계로 가는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해 박 장관이 성과를 거둔다면 박 장관은 소통 능력과 행정 능력을 입증하며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다소 공격적 이미지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박영선 장관은 그동안 그 경제개혁 관련해서는 재벌 저격수다, 이런 별명까지 있었습니다. 대기업과 그동안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박영선 장관은 초선 국회의원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BBK 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이 전 대통령을 괴롭혔습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박영선 장관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게 저 똑바로 못 보시겠죠? 부끄러운 줄 아세요, 진짜. 라고 말했고, 이명박 후보는 옛날엔 안 저랬는데 저게 미쳤나? 라고 말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삼성그룹의 이재용, 이부진, 이서연 3남매의 증여 문제를 들고 나와 특정재산 수익 범죄 환수법 개정안, 이른바 이학수법을 발의하며 재벌 저격수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정말 그 강도 높은 말을 주고받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네요. 예, 낙마왕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 시절에 장관이나 국무총리로 지명된 후보자들을 청문회에서 낙마시킨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때문에 박영선 장관이 중기부 장관에 지명되자 자유한국당에서는 칼을 갈았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박영선 장관은 자기 청문회에서 오히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비위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들고 나와서 역공을 펼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와 같은 박영선 장관의 모습이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강하게 보이고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긍정적이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조율하고 그리고 또 안정적 행정 능력을 보여줘야 국민의 신뢰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된 이후에 박영선 장관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박영선 장관이 중기부 장관에 오른 뒤 중기부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 때 중기부가 스타트업 행사를 주도하기도 했고요. 제가 중소기업 대표들이나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취재해보면 박영선 장관이 정치인 출신이라 힘이 있어 일을 잘 추진한다. 이런 의견들을 내놓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중기부 위상이 올라간 게 중기부 정책이 강화된 것이 아니라 박영선 장관 개인의 정치적 역량에 의존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선 장관이 퇴임한 이후에는 되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런 면은 좀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인 장관들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업적에 치중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임기 안에 업적을 내려고 무리한 정책을 펼치다 보면 부작용도 발생하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그 토끼는 용궁을 갈 때 간을 떼어놓고 갑니다. 대한민국 정치인은 여의도 국회에 들어갈 때 부끄러움을 버려놓고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박영선 장관은 분명히 정치인 출신 장관입니다. 박영선 장관이 자기의 정치적 입지만 생각해서 친중소기업인의 탈을 쓰고 오로지 유권자 사냥꾼으로서 남아있는다고 하면은 그 당장 눈에 띄는 성과만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중소기업에 필요한 그런 정책은 놓칠 수도 있습니다. 표가 중요하니까 부끄러움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박영선 장관이 진정으로 국가 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고민하고 미래 비전을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하는 정책들을 하나 둘씩 만들어 나가는 이런 행보도 보일 수 있습니다. 박영선 장관이 정말 먼 훗날 미래를 위한 중소기업 정책을 하나 둘 잘 만들어 놓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박영선 장관의 행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CEO 톡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